이어서 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개공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 보여드렸지만 부동산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속 법안을 상정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고 통합당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들도 상정됩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전월세에 관한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 많은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 법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네, 원래는 오늘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례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취소가 됐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이제 박 의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후속 입법 처리를 요청했는데 계속해서 좀 속도전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서 지금 여당의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주 임대차 관련된 법안이 국회 통과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국무회의에 의결되고 바로 시행됐습니다. 네.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것을 큰 위기로 보고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21대 국회가 원구성 협상 때부터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고 최근 여당 독주라는 비난까지 있고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한 비난을 감내하고라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은 20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로서 논의가 좀 되어 온 부분이 있고요. 예. 특히 임대차법,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중과세 부분에 대한 법안들은 부동산 시장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 내일 본회의에 통과하지 않는다면 9월달 정기회의 같은 경우는 예산안 심사라든지 상임위 중심의 어떤 국정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거의 11월에 될 수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소 국민들의 불안과 비난을 감내하고라도 반드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속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본회의 의결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통합당으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지금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없죠. 기본적으로 윤희숙 의원처럼 본회의 때 이러한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국민들께 직접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속전속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여기는 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모든 법안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을 거르라고 여야 간의 대화도 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한 공청회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게 하는 그런 것만 있어요. 21대 국회예요, 지금. 예. 개원한 지 2달 됐는데 부동산 관련 법안이 40여 건이 지금 발의돼 있어요. 보통 법안 발의할 때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번 검토해서 신중하게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금 6월 달에 국회가 개원하고 나서 결국엔 하루에 한 개,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하루에 한 개가 지금 부동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일방적이고 독단적이고 제어 장치가 없어요. 민주당이 원하면은요, 법안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하면요,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공포 후 보통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데 즉시 시행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후에 다가올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 이것은요, 자판기 입법부다.
자판기 집권 여당이라는 말씀 드려요. 대통령께서 행정부가 이 법안 좀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래 알았어 하고 60시간 만에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잘못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민주당이 원하기만 한다면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지금 오늘 뭐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리고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난주와 아마 비슷한 모습들이 다시 연출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또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서 일단 이 발언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유리숙 의원님은 이제 KDI 출신으로 정책 전문가로 영입된 국회의원이시죠. 국회에서 전셋값 상승을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는 연설을 하셨는데요. 네.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했던 연설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실 임차인에 대한 걱정보다는 정부가 너무 임대인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비판 내용이 주요 내용이거든요. 예. 즉 저는 임차인으로 시작했던 연설이었지만 임대인 보호로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윤희숙 의원은 정책 전문가시니까 이런 발언 이후에 정말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10분 활용하셔서 정부와 여당이 내세웠던 이 임대차법 또는 부동산 관련된 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장성희 님이 말씀하셨던 법안의 졸속 심사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시급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려는 정부 여당의 절박함이 있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국회에서 토론도 없이 퇴장만 하고 있는 통합당을 바라보고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비난을 감내하고라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토론을 원치 않았던 것은 여당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상임위에는요, 법안 소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것은 조세 소위가 있고요. 모든 전체 회의,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을 때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로 넘겨서 표결 처리를 하든지 본회의로 넘기든지 해요. 아니면은 다시 그럼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해봐라 이런 식의 절차가 있는데 이런 걸 무시했잖아요. 하루나 이틀 왜 못 기다려줍니까? 좀 몇 시간 동안 야당과 토론하면 안 됩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야당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왜 들어주질 못합니까? 그렇게 빨리 처리하고 싶었으면 그냥 작년에 연말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여러 가지 처리했을 때 정의당하고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 다 처리시켰잖아요. 부동산 문제 조기 안정화시키려면 작년에 그러면은 20대 국회 때 해왔던 그런 법안들, 부동산 관련된 법안들을 작년 연말에 다 처리했으면 올해 이런 집값 폭등 없었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논리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치해서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께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21대 국회는 새로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것이 협치의 모습입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윤희숙 의원 본회의 발언이 굉장히 여야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파장이 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 발언 자체, 연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야당이 생각을 하는 그런 법안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모든 법안과 정책에는요,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그런 역습이 있습니다. 그걸 우린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희숙 의원이 KDI에서 있었던 그런 경제학자로서 잘 얘기했다라고 들려져요. 근데 하지만 여당에 있는 의원들이, 아니, 저렇게 눈을 부라리지도 않고, 이상한 억양 쓰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행이지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쪽 눈으로만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자신들의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범계 의원도 비판을 가장 많이 했는데 본인도 3주택자잖아요. 집권 여당에서 다 팔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자신부터 먼저 되돌아보고 다른 당 의원을 비판을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화제가 되니까 민주당에서도 바로 좀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박범계 의원이나 윤준병 의원도 좀 지적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좀 지적에 나서는 모습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발언의 내용에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어떤 야당의
오래간만에 합리적인 대안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말꼬리 잡았다는 비난이 있는데요. 저는 근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된 법안이 다소 언론에서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부동산의 어떤 시장의 폭등 또는 전세 시장의 혼란은 기본적으로 저금리 시대의 도래 때문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는데요. 그때 5%였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그게 3%대로 떨어졌다가 작년 가을까지 1.25%로 꾸준히 하향세가 내려갑니다. 특히 올 초 코로나 위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극단적으로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했거든요. 이 말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었던 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서 월세에 상응하는 이자 수익을 거둬왔던 그 환경이 급속하게 바뀌면서 전세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힘으로 갔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시장의 실패입니다.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면 정부는 개입할 수밖에 없고 그 바른 적절한 규제가 이번에 민주당이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왔던 임대차 관련 법안과 종부세 법안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종부세 법안 중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요. 물량이 필요한 주로 서울 강남이 몰려있는 그러한 물량들 좀 더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다주택단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린 거고요. 또한 단기 매도자 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는요. 기본적으로 이 저금리 때문에 돈이 많아지니까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과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살짝은 어려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장 소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지가 궁금해지네요. 기본적으로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능력 있는 정부라면요. 저금리 시대라도 이렇게 집값 폭등하는 거 잡았어야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집값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고. 그렇게 대통령이 자신 있었으면요. 저금리 시대라도 이 집값 이 정도로 폭등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무능력한 정부의 자기 변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부세, 보유세 높여야 됩니다. 왜냐면요. 집값이 당연히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실거래가로 보유세나 종부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 때문에 이제 임대인들, 집 소유자들이 너무나 많은 큰 부담이 가진다? 이것도 옳지 못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당연히 올리고 현실화되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보유세 올리고 종부세 높이고 양도세 높이고 해서 과연 서울 집값이 잡힐 것이냐. 잡히지 않을 거다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좀 귀 기울여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대략 우리 국민들, 저도 그랬지만 월세 살다가 돈 좀 모아서 전세 가고 전세 살다가 대출 받고 돈 조금 더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이러한 기회의 사다리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우리가 정책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23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못 잡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면밀하게 더 검토해가지고 집값 제대로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군사작전 하듯이 자 일주일 만에 우리 본회의까지 법안 다 통과시켜야 돼. 이게 집권여당으로 할 일입니까? 저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분명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야당과 논의를 계속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관련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윤희숙 의원 연설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에 통과된 법을 보고 본인은 4년 뒤에 꼼짝없이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살겠구나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보고 윤준병 의원이 SNS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게 왜 나쁜 것이냐라는 식의 SNS를 올리거든요. 이 부분을 두고도 또 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비판들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 전세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좀 독특하게 유지되는 제도거든요. 우리 장 소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 수요가 컸을 때 돈이 없는 서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 있는 분들이 목돈을 받아서 대출이자로 월세를 대신했던 기능을 했었는데 그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전세로 들어가는 월 비용하고 월세로 들어가는 월 비용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아마 윤준병 의원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윤희숙 의원님도 적절한 지적을 하셨지만 4년 뒤에 전세 못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의 또 국회의원의 모습일까?
그러면 전세제도는 어차피 사라지고 있다는 거는 경작소 잘 알고 계실 텐데 본인이 임대인이자 임차인으로서 4년 뒤에 나는 이 집을 못 살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조성하는 것 또한 공인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이 법안으로 인해서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게 아니냐. 좀 이런 비판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89년도에서 90년 그때쯤에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 올리는 사례가 있고요. 네네. 그때 비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되게 부동산 폭등으로 노태우 정부 때 1기 신도시 분당 이렇게 일사히 만들었던 그 네네. 계기인데요. 지금도 어쩔 수 없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부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의 혼란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정부 규제 때문에 4년 뒤에 전세가 사라지고 전세까지 무조건 폭등할 거다라고 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진단이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정책 효과가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개월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상 전세 가격이 좀 더 낮아질지 아니면 계속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할 건데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고심 끝에 내놓은 임대차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주요 내용도 사실 2+2 4년도 작년도 국토부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요. 임차인의 평균 거주 기간이 3.2년입니다. 근데 지금 원래 2년으로 법에서 보장됐던 기간을 4년 올렸거든요. 즉 예. 0.8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격차는 아니다. 큰 변화는 아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좀 약간 시선을 바꿔서요. 또 민주당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은 지금 현 정부에 있지 않다. 지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는 것이다라는 부분도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집권 4년 차입니다. 이 정부가 23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을 고작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런 부동산 정책을 해서 못 잡았다? 원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요. 서울을 한양이라는 도읍지로 정했던 태조 이성계나 무학대사를 그때부터 비판하라고 하세요. 그때부터 서울이 도읍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곳으로 했으면 서울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얘기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하러 이명박 박근혜 정부 얘기를 합니까? 뭐하러 윤희숙 의원 때립니까? 참으로 옹졸하고 모질한 집권 여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윤희숙 의원이 이러한 좀 부작용이 있어요. 좀 들어봐 주세요라고 하면 그래 윤희숙 의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래서 국민이 힘들지 않게 우리 제대로 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4년 후에 월세 가격 폭등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폭등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집권 여당의 역할이지. 그래 너는 결국에는 너도 집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윤준비 의원이 얘기했죠. 월세 사는 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월세 사는 게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판 나오잖아요. 윤준병 너는 월세 살아봤어? 그러니까 나는 전북 내 지역구에서 월세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본인은 서울에서 연립주택하고 오피스텔에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게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맞습니까? 집권여당은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말, 행동, 정책, 법안 모두 다 조심조심하게 국민을 위한 그런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 달라고 이렇게 좀 되묻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너무 시장에 개입했을 경우에 나온 부작용 그리고 또 임차인과 임대인을 너무 대결 구도로 본다. 편가르게 한다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서 아까 말씀처럼 국회에서 빨리 이제 통합당도 국회라는 토론장에서 논의하면서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몰고 있다라는 그 정책이 부족한 부분들 야당이 좀 채워주고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도 다양하고 폭넓게 듣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일을 해야지만 국민이 편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규 우석대학교 개건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